안녕하세요. 2024 창의혁신도덕윤리수업 동양윤리사상가의 금쪽 상담 처방 수업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과목에 대한 프로젝트 학습임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윤리와 사상을 수업하다 보면 학기 초에 우리는 엄청난 산을 만나게 됩니다. 윤리와 사상의 산이라고 불리는 동양과 한국 유교 사상 단원입니다. 이 산을 넘지 못해 윤사를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명이 높은 산이죠. 그도 그럴 것이 공맹순, 법과 묵과 노자, 장자, 그 다음 주자와 양명,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왕과 이, 정약용까지 사상가는 너무 많고 사상은 어렵기만 하니 정말 윤리와 사상의 산이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워서는 수학 공식을 배우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상가들의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윤리적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수업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상가들의 생각이 도움이 되는가를 느껴보는 수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친구의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온라인 이북의 제작과 온라인 토론이라는 에듀테크적인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학생들이 북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제작한 온라인 이북입니다. 그러면 본 수업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총 3차 시입니다. 수업에 앞서 학습 목표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업의 목표는 2022 개정교육과정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 분석의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을 학생들이 배울 개념과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로 분석합니다. 먼저 선진유교의 과정, 성리학과 양명학, 이완과 이의, 정약용을 학생들이 배워야 할 개념으로 분류하고 특징 관계를 토론, 의의를 설명과 같은 부분을 학생이 배워야 할 과정과 기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학습 목표 2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는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의 전개 과정을 학생들이 배워야 할 개념으로 보고, 두 번째,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학생들이 배워야 할 가치와 태도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에서는 접목하여 일상생활 속의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는 부분을 학생이 배워야 할 과정과 기능으로 재구성한 학습 목표입니다. 이상과 같은 학습 목표 아래 전체 프로젝트는 3차 시 수업입니다. 먼저 1차 시는 일상 속 고민을 업로드 및 상담 자료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차 시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온라인 이북을 제작하고 3차 시는 이북 공유 및 온라인 토론 활동입니다. 그럼 1차 시 수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에 대한 내용을 퀴즈로 풀어봅니다. 그 다음 고민 업로드, 상담 자료 로드맵 작성, 학생 간의 피드백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학생들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퀴즈앤에 접속합니다. 퀴즈앤에서 윤리와 사상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문제를 공유해 두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실 TV 화면에 나타난 문제를 보고 학생들은 각자 핸드폰에서 정답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학생들의 퀴즈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2 점수 2개짜리 2개짜리. 자, 주자의 선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 자, 1. 본성이고 천리다. 본성에는 hin이 예지한 안이 있다. 천리가 사람의 마음에 있을 때 성이라고 한다. 본연 세성은 순선 무학하다. 자, 선생님이 오답을 하나 약간 함정을 파놨어. 잘 찾아요. 자, 곱하기 2점수야. 2배 점수야. 자, 빨리 대답하세요. 야, 여기 사람들 찍지 말고 생각하세요. 찍지 말고 생각하세요. 자, 내가 함정, 선생님이 함정을 파놨다 했습니다. 설마 그게 그걸 것 같아. 설마. 자, 나온 3명 포기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퀴즈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 다음은 내 삶의 문제에 적용하기입니다. 학생들은 일상의 고민을 패들렛에 작성하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패들렛에 공유된 학생들의 고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생들의 고민이 엄청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고민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욕설을 쓰고 폭력이 있고 놀리고 반티 디자인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자꾸 숙제를 보여달라는 학생이 무책임하게 친구가 그렇게 보이고 학교 폭력 처벌에 관한 것까지 학생들의 고민은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 로드맵 작성입니다. 친구들이 작성한 패들렛에 올라온 고민들 중에서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고민을 하나, 둘, 세 가지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상가, 그리고 그 사상가에 대한 사상의 정리, 내가 활용할 주요 사상을 토대로 금쪽 상담 처방을 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작성한 것인데요. 이러한 탐구 활동이 빠지면 학생들은 온라인 매체에 빠져서 재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탐구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피드백 활동인데요. 교사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로드맵을 보면 한비자의 문제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피드백을 해준 학생은 주자의 기질지성을 다스리는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은 이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생각했는데요. 같은 문제를 보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음에 신기해하는 모습이 교사인 저에게도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로드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생이 했는 모습을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에 대해 이 로드맵을 작성한 학생은 주자의 존천리 거인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준 학생은 맹자의 측은지심과 수호지심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친구의 로드맵에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찾고 학습지를 찾고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로드맵에 피드백을 받는 모습이 매우 기특하게 보입니다. 다음은 2차 시, 3차 시 수업입니다. 2차 시에서는 패들렛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친구의 고민에 상담해 주겠다는 약속의 댓글을 남기고 이북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금쪽 상담 처방 이북을 공유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온라인으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학생들이 남긴 상담 댓글 약속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친구의 폭력이 과연 정당할까에 대해서 다른 학생이 이렇게 글을 남기고 그 다음에 턱이 크다고 놀리는 학생에 대해서 위로와 공감의 글과 함께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로드맵에 작성한 친구의 고민에 대해 상담을 약속하는 댓글을 남기는데 이때 자신의 이름과 위로의 글, 상담 시 필요한 사상가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북은 북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요. 유료이긴 하지만 필요할 때 월별 결제가 가능하니 그 점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만든 이북입니다. 이북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옳은 것일까라는 친구의 고민에 대해 맹자의 12지심, 수호지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완성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이북의 링크를 자신이 약속했던 상담 약속 댓글에 추가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학생의 경우 턱이 크다고 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떤 것을 만들어 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명 학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상담이 들어있겠죠. 자, 친구의 서연이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턱이 크다고 이야기한 이 친구의 고민에 대해서 공자의 사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우선 정리하고요. 공자의 인의 사상으로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일생 동안 행할 한마디가 아니
그건 서일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얘들아, 우리 축의급인을 실천하자. 자, 이렇게 할 말까지 이 학생은 정해주었네요. 매우 공감되고 또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되는 듯합니다. 3차 시는 패들렛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입니다. 온라인 토론은 목소리 큰 몇몇의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 관심이 없는 토론 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매우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이다 보니 조용한 학생들까지도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활동은 본 단원 내에 성취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토론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을 반영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학생들의 고민 중에 치열한 논쟁이 되었던 고민 2가지를 활용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상금 문제는 매년 학생들이 겪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지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땡땡 학생은 순자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 욕망과 한정된 죄와 그리고 이걸로 싸우는 것을 예로 다스리는 것이 맞다고 화성기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땡땡 학생은 공자의 자원 분배에 대해서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극단적인 불균형을 멀리하고 모든 학생들이 반전체를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토론방은 2개로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한 토론방에 너무 많은 학생이 몰리게 되면 혼잡스러울 것 같아서 토론방을 2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체육대회 상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2번째 문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처벌 강화가 도움이 될까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 2가지 주제 중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입장하고 싶은 방에 입장하여 온라인 토론을 이어가면 됩니다. 토론방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적은 후에는 다시 자기가 쓰고 싶은 학생의 의견에 반박글을 달아주는 토론을 주고받는 정말 갑론을박이 이루어졌던 활동입니다. 이 방은 학교 폭력에 대한 방이고요. 이 방은 체육대 상금 분배에 관한 방입니다. 여기서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작성을 하고 후에 익명으로 댓글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선생님들께 수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익명으로 바꾼 것이지 실제 수업을 할 때는 모두 실명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프로젝트 수업을 모두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학생들처럼 느낀 점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상이나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면 사상가들의 주요 주장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실생활 사례를 적용하다 보니 사상가들이 어떤 문제점을 생각하고 이런 사상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고민이라 해도 친구들끼리 생각하는 방안이 달라서 누구누구의 방안이 더 효과적일지 토의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학습지만 외울 때보다 더 많은 사상가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어서 수업의 목표가 잘 도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은 윤리사상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배움으로 알게 하기 위한 동양사상가와 함께하는 금쪽 상담 처방 수업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몇천 년 전의 고대 사상가들의 생각이 현재를 사는 지금의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윤리적 관점과 자세를 가지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본 수업의 노력이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수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